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트륨과 칼륨 펌프 작용. 우리 몸속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온다. 이리죠. 근데 이 소금이라는 이 능력은 뭐냐면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고 진함 처리를 했죠. 그럼 소금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자기 혼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중 삼중으로 결합을 해요. 노폐물, 또 지방질, 중금속 이런 모든 물질을 품고, 그러면 노폐물을 품으면 이중이죠. 또 중금속을 품으면 삼중이죠. 이러한 모든 노폐물, 우리 몸속에 동물질을 품고 혈관이나 조직 속에 쌓여요. 이 쌓인 것을 우리는 바깥으로 배출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배출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이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소금이 이중 삼중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에 축적되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고 홍수가 지니까 고혈압이 오죠. 심장병이 오죠. 그래서 의사가 소금을 먹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의 이중 삼중으로 이 결합된 더러운 동물질을 누가 배출하느냐?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 작용을 하면서 빼져요.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 작용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사과와 생명의 리퀴드맥이 합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접시에다가 사과를 슬라시해요. 이렇게 무채장아찌처럼 싹 썰어요. 이렇게 썰어 놓은 다음에 생명의 리퀴드맥을 여기다가 뿌려요. 믹사해줘요. 그러면 사과가 맛이 없는 사과가 아주 들릴 수 있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섭취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하냐?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펌프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세포가 100조죠. 그럼 100조면은 이 세포가 이 속에 뭐가 팽팽하게 들어있어야 되느냐? 포도당, 물이 팽팽하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을 누가 지키냐? 이 칼륨이 지켜요. 이 칼륨이. 그럼 우리 세포가 칼륨이 지키지 못하면 이것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포도를 알을 먹고 껍질을 바깥으로 베어놓으면 이 포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찌글텅 되죠. 이것이 칼륨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칼륨은 우리의 물을 지켜줘요. 세포의 물을. 그리고 세포 위에는 나트륨이 이라는 존재가 유지돼요. 그러면 이 칼륨이 나트륨을 이 세포 속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펌프작용이에요. 그러면 또 칼륨이 이 세포외로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것이 펌프작용이에요. 그래야 우리 세포가 팽팽하게 혈액을 유지해요. 이렇게 나트륨과 이 펌프 작용을 하는 것이 사과와 생명의 리퀴드맥을 믹스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섭취하는 사람은 이중 삼중으로 결합된 노폐물이 다 바깥으로 체외로 배출한다는 거. 그러면 이 배출을 못하니까 결국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밥을 지면 밥이 이렇게 사발에 꽉 찼어요. 이게 밥이에요. 이 밥에다가 쌀이 티라는 게 있어요. 쌀이 티. 이 쌀이 티라는 것이 파우더리예요. 뭐예요? 파우더. 파우더는 가루죠. 그러면 이 쌀이 티 파우더라는 걸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우리가 양지 쪽에 쌀이나무가 있죠. 그건 양지 쪽에만 자라지 쌀이나무는 안 자라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오메가3예요. 쌀이는. 그 껍질을 벗겨서 젖었는데도 불을 탁 펴보세요. 막 불이 타요. 기름이니까. 우리 몸에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드는 것이 쌀이에요. 이 쌀이나무를 생명의 리퀴드맥을 1년 동안 숙성을 해요. 숙성을 하면
이게 30%는 오메가3, 70%는 미네랄이 얼마? 미네랄이 21종. 이렇게 서로 3대 7로 합쳐진 것을 갖다가 드라이를 해요. 드라이 한다는 건 말리죠.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예요. 한 7m 공중에 쏘면은요, 눈 같은 이런 미네랄이 팍 쏟아져요. 이것을 밥을 비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네랄 21종이 들어있으니까 마그네슘 펌프 작용을 해요. 여기선 칼슘 2, 마그네슘 1, 이라는 숫자가 펌프 작용을 해요. 왜 펌프 작용을 할까? 우리 이 세포가 먹은 찌꺼기 있죠. 찌꺼기 독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마그네슘. 그래서 리퀴드 맥이라는 소리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마그네슘이 주인공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펌프 작용을 하면 소금물에 2중, 3중으로 결합된 뭐예요? 노폐물, 중금속, 소금의 독, 이것을 전부 바깥으로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길이가 얼마예요? 10만 킬로미터라 그랬죠. 10만 킬로면은 지구를 2번 바퀴 돌 수 있는 핏줄이 있어요. 이 혈관의 길이를 이것을 다 2중, 3중으로 결합된 노폐물을 씻으려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을 해서 우리는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꼭 쌀이티로 비벼 먹어라. 또는 사과에다가 생명의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해라. 그런데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속에 세균이 없어요. 왜? 혈액순환이 되니까. 근데 오늘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트륨, 칼륨이 우리 몸속에 결핍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사과를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심장병을 관상동맥 또는 동맥경화증, 이 심장을 수술한 사람이, 이 수술한 의사가 20년 된 의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난 무서웠어요.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우리 충치가 치주염이 이 잇몸이 여기서 통증이 오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요. 이 세포 아닙니까? 우리 잇몸이 세포 아닙니까? 이 세포 속에 칼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펌프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나품이 펌프 작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2중, 3중 소금으로 결합된 이 노폐물이 세균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 뿌리를, 잇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치주염 걸린 사람,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혈관에 이 세균이.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동맥이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에 핏줄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세균이 여기 들어와서 번식을 하는 것이 관상동맥경화증이에요. 그러면 세균이 여기 들어와서 번식을 해요. 그러면 심장이, 이게 혈관이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심장이 나드워킹, 뛰어요 안 뛰어요? 박동을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의사가 수술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혈관, 관상동맥벽에 세균이 와글와글하게 붙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속에 리퀴드맥이나 나트륨, 칼륨이 펌프 작용을 하지 않으면 세균이 혈액 속에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뇌졸중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뇌졸중이 온다는 것은 우리 혈관이 터졌다. 그저 혈관이 구부러졌다. 혈관이 막혔다. 이래서 뇌졸중이 온다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몸이 차지면은 혈관이 좁아진대요. 그러면 바로 이 치주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 루마티스մ 오지요. 손가락 비틀어지죠. 관절염 오죠. 이 간염 오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 세균작용이죠. 세균이. 이 세균이 어디로 뚫고 들어오냐면 혈관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러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2중, 3중 소금으로 이렇게 결합된 것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누가 하느냐? 미네랄이 한다는 얘기예요. 나트륨과 칼륨 펌프 작용. 그럼 고혈압이 온다. 그러면 이게 없죠. 뭐가 없어요? 칼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트륨은 우리가 많잖아요. 누구든지. 칼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슘과 마그네슘 이것이 또 마그네슘 근육 펌프 작용을 못해. 이런 미네랄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결핍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심장이 두꺼워진다는, 심장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 또 간경화가 오고, 간경화도 간이 두꺼워지는 거죠. 예, 이러한 담석도 두꺼워지죠. 붙잖아요, 혈관이. 이러한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심장을 누가 뛰게 합니까? 우리가 자주 묻는 얘기죠. 심장은 마그네슘이 맥이라는 것 자체가 뚝딱 뛰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상동맥이 두꺼워진 이유는 세균이 내놓는 농이다. 그럼 세균이 내는 유해산소가 80%나 우리 몸속에 나옵니다. 이걸 안티옥시던트 제거하는 물질이 사과와 리퀴드맥 또는 밥에다가 뭘 비벼 먹어요? 쌀이티를 비벼서 섭취해야만이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먹으면 혈액량은 늘어나요. 약간 늘어나지만 더 이상은 안 늘어나요. 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그래서 고혈압이 없는 이유는 바로 나트륨이 2중, 3중 된 결합된 것을 전부 바깥으로 체외로 빼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 여러분 이제 아시셨죠? 그래서 소금량까지 배출해 준다. 우리가 2중, 3중 돼요. 그래서 혈압 강화제를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고혈압 걸리신 분들은, 시달린 사람들은 혈압 강화제를 중지하시고 사과와 리퀴드맥을 믹서해서 접수십시오. 쌀이티로 물에 밥을 비벼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미네랄이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 미네랄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쌀이티나 생명의 액, 사과와 믹서해서 접수시면은 여러분들이 면역이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납니다. 피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액 나이가 9988,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팔팔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쌀이티 리튬이 하루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를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보통 이 밥에는 3끼에 약 10g 정도면 됩니다. 한 끼에 한 4g 정도, 3g 좀 너머를 비벼서 섭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세에 어머니가 자기 딸의 손주를 낳았는데 얘가 변비가 이렇게 배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이 결핍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리퀴드맥을 우유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려고 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혹시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 봐요. 근데 옆집의 아이가 이 리퀴드맥을 우유에서 뿌려서 먹고서 섭취해서 나트륨과 펌프장에 변이 잘 나와요. 그거 샘이 나서 그때서야 생명의 리퀴드맥을 어디서 우유에다 뿌려 잡수시고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을 잘하면서 변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륨,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